사실상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연준 위원들이 이를 의식해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수합시장의 트레이더들은 금리를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금리 전망이 완화돼서 금요일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는 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겜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채권 금리가 조정을 보이자 미국 증시는 원웨이로 강하게 상승해 2주간 지속해오던 박스권 상단을 한 번에 돌파했고 나스닥이 플러스 1.97%, S&P 500 플러스 1.61% 상승했습니다. TQQQ는 6.12% 상승해 23.46달러로 마감했으며 어제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 보유 수량은 1330주 그대로입니다. 금요일에는 서비스와 관련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됐고 여전히 서비스 부분 수요와 고용, 물가는 강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을 서비스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인한 금리 전망 악화로 보며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었지만 채권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몇몇 사람들은 채권 금리가 하락하자 금리 전망이 완화됐다고 끼워 맞추며 시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금리를 완화적으로 전망하는지, 금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증시가 급등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젯밤 12시에 서비스업 관련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그중 서비스업 고용지수는 작년 22년 4월 이후 최고치인 54로 발표돼 서비스 부분 고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며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서비스업 신규 주문 지수를 살펴보면 50을 한참 넘어선 62.6으로 발표되며 지난 21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여전히 강한 수요가 확인됐으며 기업들은 그에 맞춰 공급을 늘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업 고용과 수요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지만 다행히도 서비스업 물가지수는 지난달 67.8에서 하락한 65.6으로 발표되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아직도 50보다 한참 높은 수치이고 언제라도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3월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 되기 전에 많은 연준 인사들이 공식 석상에서 금리와 관련된 발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시장이 별다른 호재도 없이 강하게 상승하자 언론과 전문가 그리고 몇몇 유튜버들은 금리정책 투표권도 없는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25bp 인상을 지지한다는 말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고 끼워 맞추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장을 끼워 맞추면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보스틱 총재가 25bp 지지 발언을 해서 증시가 오른 게 아니라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25bp 지지 발언을 조명하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23년도에 금리정책 투표권이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히려 상당히 매파적으로 발언했으며 투표권이 없는 토마스 바킨 총재 같은 위원들도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오르거나 내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투표권까지 있는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발언해서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말하듯 시장은 이제 이런 연준 위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으며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잃었다고 대놓고 연준을 저격했습니다. 제발 월가나 언론, 저를 포함한 유튜브나 다른 SNS에서 접하는 정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직접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며 투자에 적용하시길 이번에도 당부드립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앞서 말했듯 서비스 부분 경기가 여전히 강한 걸 넘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분명 인플레이션에는 큰 부담이 되고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발언하자 3월에
50bp 인상을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해 30%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아주 소수이지만 이제 5월에도 50bp 빅스텝 인상을 우려하는 시장 참여자들까지 생겼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최종 기준금리를 5.75%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연준 위원들이 이를 의식해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수합시장의 트레이더들은 금리를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금리 전망이 완화돼서 금요일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는 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경제지표가 계속 강하게 나와 인플레를 압박하고 금리 전망이 안 좋아지는데 도대체 왜 채권금리는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상승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정말 많이 강조한 수요와 공급, 매수와 매도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채권 시장에 과도한 공포감으로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주식이 없듯 채권 가격 또한 계속해서 하락하기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채권 가격이 상승해서 채권 금리가 하락한 것은 금리 전망이 완화돼서가 아니라 단순히 2월부터 내내 하락했던 채권 가격에 대한 저가 매수세,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 금리가 그동안 너무 급등해서 단순한 조정이 나온 것이지 금리 전망이 완화돼서 추세적인 하락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 금리는 다음 주에 단순한 조정을 마치고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따라 정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 시장을 매번 끼워 맞추며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번엔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발언해서 채권 금리가 올랐다. 금리 전망이 악화돼서 채권 금리가 올랐다라고 말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2월 내내 온갖 악재와 비관론, 끝없이 오르는 채권금리에도 주식시장은 당연히 나와야 할 조정이 나왔을 뿐 투매가 나오지 않고 200일 이평선 위에서 상당히 잘 버텨주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경제지표는 하나도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고 있지만 채권금리가 단순한 조정을 보였음에도 억눌려 있던 주가는 순식간에 튀어 올랐습니다.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CPI, FOMC까지 주요 일정에 따라 채권 금리는 다시 급등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 박스권을 만들어 옆으로 횡보하며 경제지표와 채권 금리가 완화되길 기다릴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더 사고 싶어서 주가가 바로 날아가지 않고 좀 더 눌리며 횡보해서 매수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으나 앞으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에 따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껏 해왔듯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 감사한 마음으로 수량을 모아갈 것이고 급하게 오르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않고 느긋하게 상승을 즐기려 합니다. 여러분도 주식시장이 올라간 이유를 찾으려 애쓰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지금 매도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매수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악재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매수하는 주체들은 도대체 왜 주식을 매수하는지 생각하는 데 집중하시고 각자만의 투자 원칙과 관점에 따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